지금 일원상 서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무상으로 볼 때에 그 가장 그 넓은 개념인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그 우주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에서 이 무상의 자리는, 유상의 자리는 그 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인 자리거든요. 그렇지만도 이 유상은 그 일반적인 체에 바탕한 형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하는 그 모습을 그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제 우주,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의 그 변화는 이제 성주계공이다. 그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그 조금 더 축소를 시키십니다. 축소를 시켜서 가지고 만물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만물 변화를 이제 그 지금 오늘은 그 말씀을 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주는 성주계공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지금 만물입니다. 생도병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지난 시간에 가장 광의의 개념이에요. 아주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그 우주의 시간관과 그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우주는 성주계공 이렇게 변하지만도 이제 만물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이제 말씀인데, 그럼 오늘은요, 이 만물이라는 개념,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우주는 이제 지난 시간에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도 그 은하계, 또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우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그렇게 이제 성주계공으로 변하지만도 그래서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데 만물은 이제 일만 가지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한문으로 이제 풀어지는데, 그 이제 만물이 그러면 뭐를 의미하느냐? 우주보다도 이제 축소 개념이지만도 만물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을 말한다. 생물. 생물은 날생자, 물건 물자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거. 우주 속에는 죽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게 죽어 있는 거, 뭐 이런 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죽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죽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 있다는 것보다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자기 자체 스스로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 또 죽어 있는 거, 또 움직이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우주라고 표현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성주계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만물은요, 그 모든 물건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기를 가진 것이다. 생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물건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생물을 말하는데 그러면 생물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생물을요. 우선 유정물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유정물, 개정을 가지고 있는 유정물들은 생물에 포함되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은 움직이죠. 소도 움직이죠. 닭도 움직이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들. 파리도 날아가잖아요. 모기도 나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생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유정물. 근데 유정물들을 그렇게 이제 생물에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만 생물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서문에서 말씀해 주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까지 포함된다. 식물요. 그래서 식물까지 포함되는 유정물들. 그거를 생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 속에는요, 식물까지 포함된 모든 유정물들은 물론 다 포함됩니다.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되지만도 식물까지도 포함된 것이 생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리편 13장에 정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 구성되어 있나니 그러셨어요. 영기질. 영기질, 질로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그러셨어요.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 영은 뭔가 하면요. 만유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본체를 이제 영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걸 본체를 뭔가 뭐 성품이다 그러셨어요. 성품짜리. 그것이 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기는요. 이 만유의 생기다 그랬어요. 생기. 이게 기는요. 생기다. 생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것은 바탕이다. 이건 형이다.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형상으로 나타나 있죠? 이것도 형상 나타나 있죠? 우리가 지금 책상도 형상 나타나 있죠. 이게 질이다 이 말이죠. 질이다. 그래서 영과 기와 질, 이 세 가지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우주 만유를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가요. 그래서 만물을 설명하실 때 영기질로 설명하셨다 이 말이죠. 영기질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자리에서 볼 때 뭐를 말하냐면 동공 그러셨습니다. 12해가 다 끊어지고 선하고 보 차별이 다 끊어지고 한 그런 동공한 자리,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이게 비어 있기만 하냐?
연타님, 진리가 비어만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차이죠? 자, 광명이 꽉 찼다. 그랬죠? 진리가 비어만 있는 거 동공하죠. 이거 공짜리라. 공이라고. 그 공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광명, 밝음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밝음이 우주 만유를 다 비춰보는 거예요. 다 비춰보는 그런 자리가 진리 자리다. 자, 광명. 그러면 광명만 있는가 하면 또 그 차 있는 거 있다 그랬죠. 금성님 뭐예요? 아니 동공했는데 광명하고 그 다음에 기운 기자 기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이게 맨날 해도 모른다니까요. 기운 기자 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말이죠. 뭐를 일으키는가 하면요. 조화를 일으키거든요. 조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조화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기의 작용이에요. 기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종사님께 영기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은 광명이에요. 광명, 밝음이에요. 영은 밝음이에요. 그럼 기는 뭔가 하면요. 조화예요. 움직임이에요. 이걸 움직임이라 그래요.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 이 기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이져 나가잖아요. 아따, 그동안에 더웠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요즘 며칠 동안 지금 그냥 더위가 그냥 가버렸죠? 이제 저녁에 살만해요. 이것도 뭔가 하면 기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극하면은 변한다 그랬죠? 극하면은 변하니까요. 양이 극하니까요. 음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의 작용이고 움직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 의해 갖고 기의 작용에 의해 갖고 만유가 다 변하는 거예요. 생동하는 거, 생기다. 근데 이 생기만 이 광명과 기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귀신이에요. 그러죠? 귀신이에요. 그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면 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질은 뭡니까? 우리 육신 덩어리잖아요. 맞죠? 이게 질은 뭔가 하면요, 육신이, 인간에서 볼 때 육신이다. 이거 육신 덩어리예요. 그래서 질이 있기 때문에 영과 기를 질이 함축하고 있죠. 이게 딱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과 기만 있으면은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질이 있어야 돼요, 질이요. 그래서 이 질이 있어가지고 그 질이 영과 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기를 질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머금고 있는 질이 말이죠. 움직이고 작용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이게 하잖아요. 강의하고. 이게 뭔가 하면 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질이 없으면 뭡니까? 어떻게 영과 기만 가지고는 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말 영기질 법문 참 좋죠. 이것의 바탕에 이 영기질 이것의 바탕에 가지고 말이죠. 우주 만유들이 다 움직이져 나가는 거예요. 참 그런 게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요. 그 진리의 표현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맞고 그런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은요, 이런상의 진리를 정산종사님께서는 뭐로 말씀하냐? 영기질.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은 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면 영과 기는 뭡니까? 형 다음에 붙이는 단어가 따라드는 단어가 있죠.
뭔 단어입니까? 상. 상이죠. 상 아닙니까? 상. 그러면 상은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그 질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라 그랬죠. 질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영기질에서 보면은요. 이 상은 뭔가 하면 영과 기예요. 맞죠? 기가 움직이잖아요. 그 기가 움직이는데 기의 움직임은요. 질서정연하게 기가 움직이는 것이지 아무런 질서 없이 기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기의 움직임에 우주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은 뭔가 하면요. 영기다 이 말이죠. 영기질 분면에서. 그래서 형상 이렇게. 상은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영과 기가 주가 된 형상들. 영과 기가 주가 된 형상들. 그것을 만물이라고 그랬다 말이죠. 그런데 우주는요. 이 질까지도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우주에 지난번 설명한 말입니다. 이 질요. 그래서 무정물들도요. 영과 기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영과 기를요. 무정물들도. 그래서 영과 기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요.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가 하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게 뭐냐. 계공의 이치죠. 성주 계공의 이치예요. 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영기질 이제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제 한 말씀으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편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기가 영지를 머금고 이 기가요. 기가 이 영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이 영기가 기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과 기는요. 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다. 서로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영과 기가 말이죠. 그렇죠.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이요. 영지요. 영지가 곧 기인지라. 영과 기가 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곧 기인지라.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동물과 식물, 달리는 것, 나는 것이 다 기의 부림이요. 자, 보세요. 멋지잖아요. 자,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또 나는 것, 기는 것,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뭔가면요, 기의 부림이다 이 말이죠. 기의 부림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그것이 기가 움직이면은요, 그 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기의 부림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그래서 영의 나타남이라. 대성이라 하면 대성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원리편 14장 말씀입니다. 아까 13장 말씀이시고요. 14장 말씀에서 대성이란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이 하는 자리. 영기가 합일하여 둘이 하는 자리. 이 영기가 서로 합일돼 가지고 둘이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대성이라 큰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대중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만물의 해석에서는요. 원리편 13장, 14장 이 두 장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만물을 해석을 거의 기본 틀을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아닌 다른 유정물은 다 유정물들은요. 지리 바탕에서 이 유정물들도요. 지리 바탕이 돼 가지고 영과 기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영과 기를 머금고 있다. 자, 이런데 여기서 이제 대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의 말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이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요. 대령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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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령 그래요. 맞죠? 대령, 계령. 대령에서 소령이 아니라 계령. 자, 대령과 소령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지금 그래서 어디 성리품이 나오잖아요. 죽으면은 대령에 합한지라 어떻게 다시 또 계령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 있죠? 본문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과 계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질에서요. 이 영의 지금 문제예요. 영의 문제에서. 그래서 대령이 있고 계령이 있다. 자, 계령은 뭔가 하면요.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령은 말이죠. 인식작용이 쉬어버린 자리예요. 인식작용이 쉬어버린 자리예요.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이 대령은요. 성품이 정적 합돼요. 이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청탄이 뭔 말이에요? 우리 성품이 말이죠. 정한적, 우리가 고요하게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대령이라, 대령이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품이 정해져 버리면 대령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참선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래서 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정해가지고 정하면 어떻게 되냐? 합대령이에요. 대령이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령이라고 해갖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대령이 따로 있고 계령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계령과 대령은 결국 하나다 말이죠. 그런데 그 대령은 어떤 자리를 말하는가 하면요. 성이 정한 적, 성품이 정한 적, 우리 마음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작용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식작용이 딱 쉬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해냐? 대령이 합해져 버려요. 합대령이다. 이제 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줄, 대령에 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사막수행 중에서 뭔 공부입니까? 정신수양이죠. 예. 정신수양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을 왜 하는가 하면요. 대령에 합하는 공부. 우리의 마음 인식작용을 쉬어버려가지고 쉬어버린 인식작용이 다 쉬어져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합하냐? 대령에 딱 합해져.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말이죠. 대령에 합할 수가 있어요. 꼭 죽어갖고만 대령에 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대령에 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대령에 합하는 것은 뭐냐? 인식작용이 쉬어버려요.
성정적 합대령이다. 그러면 계령은 뭔가 하면요. 성, 동적 합, 이게 뭡니까? 예, 성이 동한적 계령이 나타나. 현 계령이다. 합이 아니다. 현 계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요, 항상 성품이 정해져 있을 수만 없는 것이거든요. 정해져 있으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정만 하고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을 때 죽은 사람. 그것이 뭔가 하면요, 대령에 합해져 있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요,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 인식작용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은요, 인식작용 하잖아요. 그럼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인식작용을 하는 것은 성품이 동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품이 동화버리면은 뭐죠? 곧 계령이 현 나타난다 이 말이죠. 계령이 나타나 버린다. 자, 계령과 대령 아시겠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정산종사 법에서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성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대성요. 그래서 영과 기가 합해진 그 자리, 정한 그 자리, 그것을 대성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대령은 대령이에요. 대성은 여기서 대령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만물이요, 만물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이제 생물을 다 만물이라고 이제 제가 말한다 그래요. 그 식물까지 포함된다. 식물까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령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식물은 뭐만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식물은? 예, 대령. 식물은 대령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 식물이 자라잖아요. 또 죽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대령을 갖고 있어요. 식물은요, 대령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령 갖고 있죠? 이것도 대령 갖고 있죠? 모든 무정물들도 다 대령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령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식물은 뭔가 하면 대령만 갖고 있는 거예요. 대령만 갖고. 그래서 대령만 갖고 있는데, 동물은 말이죠, 뭐까지 갖고 있습니까? 계령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말이죠, 대령과 계령의 차이예요. 그래서 식물은 대령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만물 속에 들어간다. 자, 그러는데 지금 이 움직이는 것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만물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모든 유정물, 식물, 이거를 합쳐가지고 만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만물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죠. 이 만물은요. 자, 그런데 이 은하계 그 비행 접시, 금성님 비행 접시 있대요? 예. 예. 자, 우주 비행기 비행 접시 말입니다. 이것이 뭐 한무석 어디서 나타났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이 우주 허공 공간에 어떤 데에 이 만물에 속하는 계령을 가진 생물이 존재하는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 존재까지도 만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화성에 물이 있다 그러거든요. 과학자들이요. 물이 있으면은 그 속에 뭐가 사는가 하면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물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화성에 물이 있어가지고 생물이 존재하면은 그 생물까지도 만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러면 이 만물이 굉장히 확대되겠죠? 그래서 비행 접시 같은 거, 뭐라고 했지, 아까? UFO. 예. 그런 것들이 말이죠. 나타난다 그러는데, 외계인이라 그러거든요. 외계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외계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지구밖에 말이죠. 우선은 만물은 말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식물을 말하지만도 만약에 말이죠. 외계에 그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그것까지도 만물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포함되는 그런 만물의 개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만물에 대한 그 정의를 대체적으로 했는데, 모든 생물과 식물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만물은요. 식물까지 포함되는 이제 만물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무상으로 본 만물의 변화를 이런상 서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생로병사다 그랬었어요. 생로병사로 변한다. 제 만물이 생로병사로 변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우주는 이제 지난번에 그 성주 개공을 얘기했죠. 이 무상의 변하는 질서예요. 성주 개공. 근데 만물들은 어떻게 변하냐? 생로병사로 변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종교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드릴 말씀은요, 이 생에 대해서 말이죠. 보통 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요, 생은 낳는 거 아닙니까? 낳는 것이거든요. 근데 낳기 전에 엄청난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성되는 생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강의에 좀 제 체면에 좀 손상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아는 모든 의학적 지식,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생의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 의학에서는 생을요, 이 사람을 해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부학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것은요, 유관적 소견이에요. 해부학은 유관적 소견, 눈으로 보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옥타님 그거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신기증 하셨어요? 예. 이제 옥타님은 지금 이 의학도들이 말이죠. 이 해부학적 소견에서 유관적 소견으로 인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다 유관적 소견이에요. 그래서 하면 이 껍질을 하나씩을 걷어냅니다. 요거는 먼 근육, 요거는 먼 근육, 요 핏줄은 먼 핏줄, 요 뼈에 있는 구멍은 먼 구멍. 이것이요, 해부학할 때요, 이제 이걸 하기 전에요, 전부 다 뭔가 뼈를 가지고 전부 다 외웁니다. 근데 다 라틴어예요. 뼈를 가지고 외워요. 뼈의 그 종류, 대퇴부, 먼 뼈, 이게 다 뼈가 수백 마디가 있잖아요. 수천 마디가 있는데 그 뼈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데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걸 포라멘 그래요.
그래서 그 이놈을 외우는데요, 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해부학 하여간 학점 따는데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다 외우는데 뼈에 난 구멍은 왠가 하면 그 속으로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핏줄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고 모든 생체의 흐름이 말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전부 다 움직이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을 통해 갖고 유관적 소견으로 인간의 인체를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부학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조직학적 소견. 조직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초의학입니다. 기초의학이에요. 조직학이 있어요. 조직학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현미경적 소견이에요. 현미경으로 본 소견이에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간은, 육안으로 보면 간은 그렇게 생겼죠. 심장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걸 떼가지고 말입니다, 현미경에다 갖다 집어넣고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조직학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모든 내용들이 말입니다, 현미경 속에서 조직 표본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직학,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현미경적 소견이거든요. 현미경적 소견으로 조직학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생리학이 있어요. 이 다 기초의학입니다. 생리학은요. 생리학은요, 인체가 가지는 기능, 이 기능 하나하나를 다 생리학에서 다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네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발생학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과정들을 하는 것이 발생학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초의학입니다. 자, 이 기초의학은요, 다 똑같아요. 모든 생물들이 다 거의 같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움직이고 말이죠, 갖고 있는 가축들 또는 사람, 모든 것들이 이 기초의학에서는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다 서로 통하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 조직학과 발생학적 소견에서 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생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조직학과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사람이 나타나자면 뭔가 하면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죠. 결합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이 말이죠, 신비의 극치예요. 우리가 의학적 상식으로 볼 때요, 인간의 인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극치가 말이죠, 이 결합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생의 시작은 뭐로 되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만남에서, 결합해서 지금 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자, 그래서 정자는요, 한 번 사정에 얼마나 나는가 하면요, 2억 내지 3억. 엄청난 마리수죠? 이게 지금 나는 거예요. 저는 현미경으로 다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게 보면요, 움직이는데 꼬리를 착 치면서 움직이고 가는 거 보면요, 신비해요. 조그마한 것이 말입니다. 이게 꼬리를 치면서 움직이고. 그렇지, 2억 내지 3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쏟아져 나오면은요, 이게 네 가지 아주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째, 질의 관문이에요. 여기서 대부분들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관문에서요. 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지뢰 관문. 다 소멸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뢰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이 있어요. 자궁경부. 여기서도 또 대부분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과 못 하는 거예요. 통과 못.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문이 있는데 자궁강. 여기서도 또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뭔가 하면요. 네 번째 관문이 난자와의 만남.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내가 2억 내지 3억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체내에서 생존해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요. 1일 내지 3일이에요. 3일간 살아있어요. 정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1일 내지 3일을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관문들을 통과하는데요. 꼬리를 치고 이놈이 가요. 이게 가는데 꼬리를 치고 가는데요. 1분당 얼마를 움직이는가 하면요. 2 내지 3mm요. 1분에. 2 내지 3mm. 3mm를 이놈이 치고 가는 거예요. 1분에 2 내지 우리가 어떤 볼 때 1분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전체 길이가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16cm 내지 20cm예요. 이 긴 과정을 말이죠. 이놈의 꼬리를 치면서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니까는요. 대부분들은 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 마지막 도착은 말이죠. 한 놈이 하는데, 마지막은요, 여기 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주위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5%. 이 많은 것 중에서, 5% 미만이 여기 도착해요. 그래서 16cm 내지 20cm의 이 긴 여정을 말이죠. 이놈이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